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산림 녹화 성공한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죠. 좋은 숲 낙찰 받으셔서 산속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삽시다. 한 앞에 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굳이 수도권 3천만 명 몰려 살 이유 없습니다. 국토균형 발전 이룹시다. 전국에 흩어져서 자연속에 들어가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삽시다. 땅 낙찰받고 각자 품으시는 새 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립, 누구나 꿈꾸시는 거죠. 20대 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준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경제적 독립, 자립,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를 알고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나는 어떤 길로 가야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서 부를 성취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의 경제적인 상황을 각자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 순서는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세계 부자 순위를 보시면 모두 사업적인 성공을 한 사업가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다 사업가죠. 예. 세계적인 부를 성취한 사람들, 사업적인 성공을 한 분들입니다. 빌 게이츠 포함하여서. 두 번째, 부동산과 금융자산 부자가 부자 1, 2, 3, 세 가지를 꽂는다면 금융자산 부자, 부동산 부자가 부자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갑니다.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 나는 사업적인 성공으로 경제적 자립, 경제적 독립, 부를 성취할 것인가? 부동산을 통해서 가능한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가능한가?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느 부의 길로 가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것은 그것이 부를 성취하는 가장 좋은 것이다. 가치 하락 없는 것이 최고다. 금융자산, 예를 들면 증권 등 가치 상승, 하락,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제가 제안드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경매와 공매입니다. 경매는 개인적인 거래, 빚 때문에 나오는 부동산들이죠. 그거를 최저 입찰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공매는 나라의 빚을 져가지고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각 차수별로 가장 최저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분이 낙찰받는 방식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요게 임야예인데 사건 번호가 있고요. 어느 법원에서 낙찰받아야 된다. 그리고 물건의 주소가 나오고 물건의 종류, 면적이 나오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각 차수별로 최저가 기준으로 얼마를 쓰는 것이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낙찰을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찰이 된 물건들을 한번 볼까요? 예, 이 물건을 보면 사건 번호 나와 있고 어느 법원에서 입찰해야 하는지 나와 있고 남양주시에 있는 물건인데 임야로 한 6만 3천여 평 되고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은 113억 6,800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8차에 1억 6천까지 떨어졌어요. 1억 6천. 그러니까 13억 6천짜리가 1억 6천 기준으로 조금 더 써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경매, 공매는 그 방법을 알고 잘 좋은 물건을 선별한 후에 낙찰을 받으시면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차액, 내가 낙찰받는 금액과 감정가의 차액, 그만큼 돈을 버시는 거고 실제 시가는 훨씬 더 비쌉니다. 이 물건 보면 양평에 72,000여 평, 감정가가 124억 9천이에요. 그런데 낙찰이 14억 7천에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10억 싸게 낙찰이 된 거잖아요. 일단 시가는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14억 7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1,000억이 넘으니까 1,000억 이상 버는 거죠. 이 물건은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물건과 같이 보면 100만 평이 넘는데 거의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인데 한 10억대 낙찰이 된 예이고 양평에 6억짜리 땅 1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차익이 거의 5억 가까이 싸게 낙찰받은 거죠. 그러니까 경매 내가 한 1억 가지고 6억짜리 땅을 가져가는 거고 14억 가지고 124억짜리를 부동산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땅 가평 21억짜리인데 낙찰이 3억 7천이에요. 그러면 18억 정도 싸게 낙찰받은 거죠. 용인에 32억짜리 낙찰이 12억이에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 20억 싸게 돈 버신 거죠. 시가는 훨씬 더 돈 버는 거고 포천에 약 12만 평 88억짜리 낙찰을 33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 55억 돈 벌고 시가는 훨씬 더 돈 버는 거죠. 대산군 충북 1억 6천짜리 낙찰이 8천만 원대예요. 그러면 1억 2천 싸게 낙찰받은 예이고 천안에 4억 7천짜리 낙찰이 1억 8천이에요. 그러면 3억대 돈 버신 거죠. 가평에 15억짜리 낙찰이 2억이에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 차액만 13억 돈 버시고 시가는 훨씬 더 돈 번 거죠. 강남구 일원동에 110억짜리 낙찰이 23억이에요. 그러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대략 한 90억 가까이 돈을 벌었습니다. 평창에 3억짜리 1억 6천 낙찰, 그러면은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약 1억 5천 돈 버셨죠. 전북 진안에 3억 천짜리 낙찰이 1억 7천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절반 돈 버셨죠. 양평에 9억 5천짜리 낙찰이 2억 8천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6억 이상 돈을 벌었습니다. 파주에 47억짜리 6억 5천 낙찰이에요. 그러면 이거 거의 40억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동두천에 2억짜리 1억 1천 낙찰, 그러면 1억 1천 돈 버셨고, 강화에 3억 3천짜리 1억 7천 낙찰, 그러면 1억 7천 6천 정도 버셨죠. 부산 4억 4천짜리 1억 2천 낙찰, 그러면 3억 4천만 원 벌었죠. 충남 금산에 8억 2천짜리 3억 낙찰, 그럼 5억 이상 벌었죠. 금천구 시운동 51억짜리 13억 낙찰이에요. 그러면 38억 벌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3억 8천짜리 1억 2천 낙찰, 그러면 2억 6천 정도 벌었죠. 전북 장수에 1억 6천짜리 7,200 낙찰, 그러면 7,267만 8,900원 가지고 1억 6천짜리 거의 2만 평 땅을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경매, 공매 잘 하시면 감정가 기준만으로도 100억 이상 돈을 버실 수 있고 시가는 1,000억 이상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부동산 통해서 제값 다 주고 자산 증식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경매 공매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혀 위험할 것도 없고 내가 그 권리를 잘 분석해서 문제가 없는지 잘 파악하고 물건을 잘 선별을 해서 내 예산 가지고 몇 차에 떨어진 거 낙찰 받을 수 있겠다. 그거를 보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능력을 배양하시고 경매,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부동산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땅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 가치를 늘리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은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필요하시면 활용하는 거고 아니면은 팔아서 돈을 버시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 공매를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지 또는 유튜브 영상들 많은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좋은 유튜브가 누구인지 분석하는 능력이 처음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부동산 유튜브 경매, 공매 방송을 보고 적어도 영상을 1000개 정도는 보셔야죠. 1000개 정도는 보셔야지. 무조건 100개 이상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100개 이상을 볼 때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옆에다 추천을 하면서 나오는 거를 다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또 유사한 영상을 계속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각각 유튜버들이 성격, 어떠한 방향으로
채널 방송을 하는지, 무슨 전문 유튜버인지, 아파트 전문인지, 상가 전문인지, 연립, 주택, 상가, 땅도, 대지, 상가 지을 수 있는 건물, 전답, 농지 등, 전원주택 등 할 수 있는 땅 소개하는 유튜버인지, 임야 전문으로 소개하는 유튜버인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구분을 해보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옆에 추천해서 나오는 거를 계속 찍어서 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땅이 어떤 땅인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유튜버를 일단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 유튜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어떠한 방송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정도 노력을 하지 않고 돈 벌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판단을 잘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 한 개 보고 저한테 문자 하시는 분들 엄청 많던데, 전화하시는 분들 엄청 많던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 이런 멘트까지 만들어 놓고 전화하지 말라, 정보 달라고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싸게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제 영상은 전혀 다른 영상들입니다. 임야 경매 공매 전문 채널이고 임야 설명하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만큼 임야 설명하는 유튜버 없고, 저같이 땅 낙찰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경사도, 환경, 법 설명하면서 도로는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설명하는 유튜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공짜로 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다른 유튜버들이 전부 경매지 읽어주고 사건 번호 읽어주면서 정보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영상 보고 이 물건 괜찮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다, 그런 선택권 드리는, 정보 드리는 채널이 아니라 유료 컨설팅 1년 가입비 내신 회원님들 예산용도 지역형 쓸만한 물건 찾고 영상 만들어서 분석한 내용 보기 편하시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낙찰 도움드리는 다르게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처음부터 보신 분들 다 증인인데 22년 1월 15일서부터 방송하면서 인기 동영상 다 그 증거인데 1,679만원짜리 공매가 경매보다 아주 많이 쌉니다. 그런데 1,679만원짜리가 낙찰이 2억 3,333만원에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드려도 공매 경매 역기능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보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정보 달라고 하지 말고 도움 필요하면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해서 도움을 받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원 다녀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경험상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비 내고 기초반, 중급, 고급 뭐 그렇게 들으면서 시간 들여도 제가 설명하듯이 그런 판단력 얻어가실 수 없고요. 학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공동투자 해가지고 돈 모아서 운영하는 학원 상당히 많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돈 다 날립니다. 유튜브 영상 계속 보세요. 적어도 1000개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유튜버 처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영상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적어도 한 30개,
에서 한 50개 유튜브 영상을 달달달달 외우듯이 보시면 판단력이 생깁니다. 내가 어느 땅 또는 아파트, 건물, 어느 분야에 내가 전문적으로 또는 그런 걸 섞어서 경매공매로 부동산 자산 증식할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 노력하지 않고 부자 될 생각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덤벼들었다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의 스승으로 멘토로 설정을 하고 도움을 받을지 1000개 이상 영상을 보시면서 구분을 해서 신중하게 설정을 하시면 부자 되는 거 쉽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시면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땅과 함께 새 희망을은 다른 유튜버들과 다른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5일 첫 방송한 후에 지금까지 올라간 누적 영상이 3,758개입니다. 3,758개. 22년 1월 15일 첫 영상 올라간 후에 압도적인 숫자 올라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유튜버고 그 설명하는 내용은 땅 활용에 대해서 토목 설명하는 전문 채널이에요. 그리고 수배양장 가맹점 모집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연을 대하는 철학적 용어가 림순화입니다. 자연의 순체에서 난개발하지 말고 최소한의 활용, 개발만 하고 후손에게 좋은 자연을 그대로 물려주자. 그 제 철학적인 가치가 림순화입니다. 숲야영장 림순화 가맹점 도움드리고 숲야영장에서 캠핑교회 하시는 거 도움드려요. 저는 공약뉴스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공인이에요. 공약 걸고 나오는 직선 정치인들 감시하는 신문사 발행인입니다. 그러므로 땅 낙찰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컨설팅을 해드릴 능력이 되고요. 제가 쓴 신학책입니다. 제이모 신학언론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한 종교 부흥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운동 하자 위해서 쓴 책이에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찍어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서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림순화 자연 속에서 캠핑교회 도움드려요. 림순화 기후 환경 카페 도시에서 또는 자연에서 하실 분들 도움드립니다. 림순화 기념목 분양 대행해 드려요. 나무는 잘 가꿔서 숲을 잘 가꾼 후에 나무 하나하나 부동산으로 임목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탄생한 기념으로 나무 분양할 수 있어요. 나무 분양받아서 영구적인 편말 표식 해놓고 나무 분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무는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법은 임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목은 독립적으로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의 소유자, 즉 나무 소유자는 토지와 땅을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나무와 땅 각각 부동산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럴 때 나무와 땅을 따로따로 등기를 한 경우에 내가 땅만 팔면 나무는 땅 산 사람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그 밖의 사유로 토지, 땅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땅 소유자에게 나무, 임목 등기를 하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무 자기 거다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임목의 등록, 나무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 임목 등기하고 부동산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념일 아이 탄생 기념으로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나무 아주 사람보다 오래 살잖아요. 그런 기원을 담아서 기념일 나무로 분양할 수 있고 수목장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장 그리고 수목장, 림으로 나무를 분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가치, 숲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한데 조선일보 2010년 기사입니다. 소나무, 금나무 한 그루에 2천만 원 훌쩍. 40cm 지른 나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조경수로 팔려나가는데 지금은 15년 지났죠. 2배 이상 올랐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조경은 법정 의무입니다. 교목 제곱미터당 0.2그루, 관목 한 그루 심어야 하는 것이 법 의무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공사한다고 하면 교목 기준으로 소나무 같은 큰 나무 기준으로 800에서 1000그루를 심어야 하는 게 법이고 전체 공사비에 2에서 3% 들어갑니다. 일산의 자이아파트 소나무 대적성 500억 투입해서 분양 완판 명실상부한 브랜드 아파트가 되었어요. 서초동 반포 자이아파트 소나무 1200여 그루 심고 단지 고급화 성공했습니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 후에 아파트 분양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건물 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거는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린 마케팅입니다. 조경을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아파트 조경 담당 임원을 두고 심혈을 기울이는 아주 중요한 분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나무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수형, 나무의 생긴 모양, 수고, 나무의 높이, 수간폭, 나무의 굵기, 층고 직경, 사람이 서서 가슴 정도 되는 직경을 기준으로 나무의 가격을 정합니다. 브랜드 아파트 롯데캐슬 소나무 7그루. 요거는 한 그루만 심어도 멋지니까 심었죠. 1억 넘어가는 소나무입니다.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짜리 소나무예요. 10억 전후하는 소나무입니다. 롯데캐슬 들어가는 정문 입구 옆에 4그루 심었고요. 그 옆에 1억대 소나무 심었습니다. 소나무는 이런 숲이 모양, 색깔, 아래 밑둥, 시들목이라고 하는데 강릉 경포대에서 찍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지름 1m 넘어가면 10억 이상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쭉 자라서 위에를 보면 이렇게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나무 적송의 특징이에요. 안성에서 찍은 소나무 50억 넘습니다. 지름 1m가 넘고 아랫부분 색깔 붉은 빛을 띠고 있고 이 색깔과 확실히 구분되죠. 그리고 거북 등짝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죠. 50억 넘습니다. 40억대
30억대. 요거는 한라산 영실수 1000m 고도에서 찍은 지름 1m가 넘고 밑둥 완전하게 거북등짝처럼 갈라졌고 붉은 빛이죠. 100억 넘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렇게 임야 흙덩어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숲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국내 최초로 설명하는 유튜버예요. 숲의 가치가 3조 3684억 경북. 경남이면 숲의 가치가 1조 6천억 원. 땅값은 얼마 안 합니다. 32억짜리 1억 낙찰, 38억짜리 3억 낙찰. 숲의 가치가 1조 8천억 원, 49만 평이나 돼요. 홍천에 숲의 가치가 1조 2160억 원이에요. 경남이면 2,500만 원인데 소나무 조경수 값어치로 1,829억이에요. 전라도 임야 1,500만 원인데 소나무 조경수 567억입니다. 서울 근교 파주에 있는 임야인데 한 9만 평 정도 되는 거고 91억짜리 1억에 낙찰받을 수 있고 소나무 조경수 3조 2,643억이나 됩니다. 15만 평 숲의 가치 3조 1,224억 원, 탄소권 1억 2천만 원. 탄소권은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할당된 배출권이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탄소권입니다. 요거 뭐죠? 예, 산불이죠. 이 산불 일어나면 그 산 피해 말할 것도 없고 주변 피해 말할 것도 없고 기후 환경 문제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연과 맺는 방식, 그 교육 방식 때문에 그 경제 시스템 때문에 기후 문제 심각하게 생겼습니다. 석탄가스, 석탄 에너지로 기후 환경 문제 생겼어요. 강바닥이 다 말랐습니다.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빙하가 녹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이 탑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자연 발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하기 위해서. 기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보면 1등이 축산입니다. 18%. 되새김질 하는 소 등. 그러니까 아마존 열대우림 갈아엎어가지고 축산하면 그 축산 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고기 먹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산업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6%입니다. 교통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3%예요.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13%예요. 4등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 문제 생각할 때 에너지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97년에 도쿄 의정서하고 환경 문제 생각하는 국제기구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중국, 미국 에너지 많이 쓰는 나라에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청정에너지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 다 청정에너지가 가장 싸요. 태양광 에너지 해야죠. 풍력 에너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삼성전자 에너지 엄청 쓰는데 삼성전자에서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이런 거는 국책사업으로 풍력, 태양광 해야 하는 겁니다. 대만의 TSMC, 삼성과 에너지 격차. 삼성이 234등, 대만의 TSMC가 52등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대만의 TSMC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친환경 에너지 해야 되는 거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요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수출 못하는 시대 옵니다.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이 삼성전자 234등, 대만의 TSMC 52등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 대만은 나라에서 풍력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CA100 플러스라는 기후환경운동 촉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자산이 자그마치 9경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했다가 뺐다 넣었다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불안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을 운영하는 단체예요.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을 보면 한국 노란 색깔인데 전부 바닥권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가장 청정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는 구글입니다. 우리나라 다 바닥권이에요. 삼성전자가 매출은 많은데 삼성전자도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 지금 바닥권입니다. 우리나라 노란 색깔 청정에너지 다 바닥권이고 삼성전자도 바닥권입니다. 매출은 삼성전자 많지만 청정에너지 확보 능력은 세계에서 하위예요. 바닥권이에요. 나라에서 이거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청정에너지 가장 국가별로 어떤 에너지가 가장 싼가 분포도인데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세계에서 꼴찌 국가입니다. 일본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호주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싸요. 인도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유럽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멕시코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싸요. 칠레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남아공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쌉니다. 러시아 가스 가장 싸요. 중국, 몽골, 중동 대부분, 아프리카 대부분, 서유럽, 북유럽 대부분,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 대부분 풍력이 가장 쌉니다. 이 분포도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싸고 인도네시아 석탄 에너지가 가장 싼 청정 에너지와 담싸고 있는 듯한 국가예요. 이거 정부가 청정 에너지 국가 기간 산업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 청정 에너지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청정 에너지 규모가 26경원이나 됩니다. 청정에너지 시장 규모가 26경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입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방치해두고 청정에너지 관심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청정에너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나라 먹고 살 수 있는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청정에너지 모든 기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 다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화석 연료 계속 쓰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2030년 전후면은 화석 연료 이제 끝난다는 게 세계 석학의 관측이에요. 2023년에 화석 연료 종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화석연료 관심 안 가지고 있는 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큰 시장이에요. 26조 원이나 되는 80%가 재생에너지로 2030년부터는 우리나라에 태양광이나 그런 거 어떻게 하냐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지금 꼴찌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의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많잖아요. 삼성, SK, 현대. 그런데 정부에서 청정에너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세계 경쟁력에 불리하다 이겁니다. 먼저는 다른 에너지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는 관심 있고 아는 사람은 다 주장하는 거죠. 왜 가장 비싼 에너지 정부가 추진할까? 이거는 정부가 몰라서 그렇죠.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원자력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보다 비쌉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부족하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예요. 한국의 태양에너지, 풍력 부족하다?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예요. 한국에 충분한 태양에너지, 풍력, 연구 결과 많습니다. 기후변화 속도보다 기후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기후 문제 때문에 산불, 가뭄, 혹한 심각하죠. 물난리 80억 인류가 매일 일어나는 이러한 기상 변화 때문에 생존이 왔다 갔다 합니다. 태풍, 허리케인. 그 핵심은 물 순환 변화죠. 1도 상승할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로 대기의 습기 7% 더 공급이 돼서 그만큼 격렬하게 폭우, 가뭄, 물난리, 한파 오고 있습니다. 이 물순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기후변화는 첫 번째로 식량 위기 온다. 그러면 그 식량 위기가 오면 돈 내고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난민 되거나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 보십시오. 세계에서 어떤지. 쌀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기후 환경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니까 목숨 걸고 지중해 건너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이 문제는 인류의 공통의 문제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었어요. 앞으로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난민 문제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강남에 비 한 번 오면 엄청나게 강남 그 대로가 물난리 나고 그 물난리 난 도로 위에 차 위에 올라가서 사람이 있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한국에 댐 짓는 것보다 소규모 지하 빗물 저장 시설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지금까지 의존했던 그 문명의 방식 앞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 교육한 방식, 우리가 만든 경제 시스템이 지금 기후 환경 문제를 만들어 놨고, 앞으로 그 문제가 지속되면 우리 미래 세대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 그래서 제가 긴 시간을 투입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산림 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인데요. 그 민둥산을 이렇게 밧줄을 메고 경사가 센 산에 매달려서 곡괭이로 나무 심기 위한 홈을 파고 기계로 나무 묘목 지고 올라와서 묘목 하는 나무 심는 식목 현장입니다. 나무 잘 심고 잘 관리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건목관 제도라는 제도까지 두고 울창한 숲으로 만든 민둥산을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민둥산 규모가 크고 자생적으로 산림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규모가 크면 옆에 아이들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양묘장 운영하면서 묘목 키우고 일당 지급하면서 민둥산을 울창한 숲으로 만든 대한민국 산림녹화 성공한 대단한 국가입니다. 이 숲을 잘 활용하면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땅과 함께 새망을 채널은 기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권은 곧 정치처럼 거래할 수 있는 내 자산도 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고요. 숲의 가치, 나무의 가치, 인목 등기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부동산으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 수목장 기념일로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현실 가치를 기본으로 부동산은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그중에 경매, 공매 잘 알고 활용을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활용성, 미래 가치에 주목해서 자연의 순치에서 살자라는 임야 전문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는 압도적인 임야 개수 올라가는 성실한 채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채널, 활용도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 드리는 땅 낙찰받고 설계사무실에 평당 10,000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넘어가야 되는 물이 있으면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건축을 어디에 하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하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이 땅에 어떤 나무가 있고 그 숲의 가치가 얼마다 설명하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고요. 그리고 1시간 영상 엄청 많습니다. 3시간짜리 영상들 즐비해요. 땅과 함께 새망을 들어오셔서 주제별로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낙찰 확정되면 다 주소가 공개되고 있고요. 영상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40일 전후 되는데 제목 앞에 낙찰, 취하, 취소, 기각, 정지, 연기되지 않은 건 다 입찰 볼 수 있는 물건들이고 숲 야영장 가장 저노동으로 숲의 가치를 활용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자산 숲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수배양장용 물건, 낙찰, 개설, 분양, 컨설팅 해드리는 영상들 모아놨고요. 선산 찾는 분들 계십니다. 선산 찾는 분들 도움드릴 수 있고, 건물주 되려고 하는 분들, 도시에서 또는 숲에서 건물주 될 수 있는 물건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컨설팅 받으시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3시간 반이 넘는 영상들도 있어요. 무슨 영상을 1시간 이상 3시간씩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을 높여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영상은 매일 밤 7시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땅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 보고 판단하는 식견 높여드리는 전문 채널입니다.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하자, 6차 산업 하자, 좋은 땅 낙찰 받아서 전국에 흩어져서 살자,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살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2가지 입법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치유복지 임업농업 입법은 네덜란드에 가면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케어, 치유가 일어나면 팜에서 복지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거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6차 산업 별거 없습니다. 우리 과거 국민학교 소풍 갈 때 딸기밭에 가서 주인이 딸기를 따줘서 그거 우리가 받아서 먹었나요?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주는 조그만 소쿠리 받아서 내가 따서 먹었나요? 우리 국민학교 때 주인이 조그만 소쿠리 주면 우리가 그거 받아다가 내가 품 들여서 딸기 따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낙찰받아서 6차 산업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죠. 자연 속에 있는 거 채취해서 그냥 팔면 1차 산업인데 고객이 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은 임야에 와서 숲 체험하면서 버섯 또는 산나물 등 숲에 있는 자연물 먹을 수 있는 거 돈 내고 사가면 6차 산업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6차 산업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 그 치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겠죠. 누구는 말하는데, 누구는 관계성, 누구는 건강 등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 단점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진다. 대인관계에 대한 관계성, 말하는 관계성,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마다함, 너무 우울함 등등 포함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 중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점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되어지면 나라에서 복지비 지원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거 입법하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이 64에서 65%입니다. 광역으로 보면 75%예요. 그 산에 왜 들어가십니까? 좋으니까 들어가죠. 그런데 그 산, 개인 산이 전체 산 중에 한 66%가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 땅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시죠. 왜 그렇죠? 예. 이면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맞죠. 우리나라의 민둥산 개인이 조림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나라에서 다 조림을 한 거죠. 식목일 정하고. 그렇지만 일단은 개인 땅이에요. 그 땅덩어리는 나무는 나라에서 심어서 공공재로 그러한 생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숲에 들어가는 이유는 좋으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그 숲에 들어가서 쉬라고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립니다. 숲에 가서 쉬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그거 하자 이겁니다. 그거 하자고요. 좋은 산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살면서 전 국민에게 국민 여러분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드립니다. 숲에 가서 쉬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숲치유 복지 바우처 쿠폰을 받은 국민이 여러분이 낙찰받은 땅에도 와서 소비하게 하면 여러분 낙찰받은 땅에 와서 소비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은 가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 목적이 틀린 방송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은 권리 분석 확실하게 하고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기준으로 땅을 찾죠. 누가 내가 또는 가족이 지인이 언제 지금 당장 몇 개월 후에 정년퇴직 후에 어디서 이거는 지역과 관련된 거 무엇을 목적이죠. 그렇게 땅을 찾는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나는 주말농장, 나는 전원주택, 나는 수배양장, 나는 건물 짓기 위해서 등등, 나는 투자형. 첫 번째 교통성 봅니다.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지적상 도로인지, 현황 도로인지, 노면 상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건축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 따져보셔야 되고요. 공부의 차이 없는지, 인수권리 없는지, 임대상황 없는지, 규칙 항목 없는지, 예, 그런 것만 찾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권리 분석 따로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 없는 것만 찾아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협조적인가? 땅의 미래 가치가 얼마인지, 아무리 좋은 땅 내가 낙찰받아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팔 때 얼마 받고, 환가기간 얼마 걸려서, 소요기간 얼마나 걸려서 내가 세로를 확보해서 팔고 나올 수 있는지, 다 따져서 가장 안전하게 내가 낙찰받은 다음에 손해보지 않을 물건만 찾아서 추천을 드리고 있다고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데 경매공매 잘못해가지고 문제되면 안 되니까 이면은 낙찰받아서 단속에 들어가서 뭔가 좋은 환경 속에 살려고 하는데 산사태, 수해, 기타, 재해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물. 안전하면 먹는 물 상수도 들어오는지, 관정 뚫으면 몇 미터 뚫어야 되는지, 풍수가 어떤지
제가 보는 풍수는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 화살 꽂히듯이 직통으로 들어오는 살, 바람 없는지 봅니다. 직통으로 꽂듯이 바람 계속 들어오면 건강 나빠지잖아요. 두 번째, 햇빛 사계절 잘 들어오는지. 세 번째, 생기유통이 잘 돼서 숨쉬기 좋은지 그거 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풍수죠. 생활 풍수는 편의 항목도 가까이 있는지, 왔을 때 포기할 게 있나, 왔을 때 유익할 게 있나, 사업적으로 할 때는 배우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에 축사, 선하지, 고압선 아래인지, 묘, 이면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묘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월세 받으시면 돼요. 주변 환경 따져보고 땅 모양, 경작의 편부가 있는지 보는 거는 땅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좁은 폭은 옆 땅 경계와 충돌을 해서 거의 쓸모가 없죠. 이런 거를 경작의 편부라고 봅니다. 즉 버려지는 땅이 없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땅의 두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작물 성과가 나오잖아요. 땅의 두께, 토양의 토질의 성분, 관계 배수의 양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따지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 땅 주변 상황, 경사도가 험하면은 토목비도 많이 들고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이면은 땅이 크기 때문에 경사가 센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으니까 각각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환경평가 등급, 용도적, 법제적 평가는 개발과 관련하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도로만 있다고 건축 안 됩니다. 생활 오페스 뺄 수 있는 배수로 있어야 돼요. 물냄새, 맛, 공기냄새, 땅냄새, 이웃 분위기, 동네 분위기 현장 가서 다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손주들 와서 할아버지 치킨 먹고 싶어요. 배달되는지 각자 그런 항목들을 기준으로 맞는지 보고 입찰을 보시는 겁니다. 낙찰받고 나면 취득세 나오고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나오고, 보유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면은 공시가가 싸니까 경계 측량할 때 돈 들어가는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큰 땅은. 산지 전용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100% 감면받고 할 수 있게 컨설팅 해드립니다. 개발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개발 부담금만 나올 수 있게 지하수 관정비, 행정비, 땅 개발할 때 먼저 땅 성형, 그리고 개발을 위한 토목 두 개로 나눠 보셔야 토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따져서 건축하시면 되고, 기타 그런 거 따져서 이상 종합한 하자 없는 물건들 선별해가지고 입찰을 위한 체크 항목들 선별해서 방송하는, 아주 굉장히 영상 하나 만드는 거 까다롭게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 전문 채널입니다.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리,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 공매 잘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고 하십시오. 최고의 부동산 부를 누리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땅과 함께 새우망을 구독하시고, 영상 3,700개가 넘습니다. 녹음하는 시점이 24년 11월 15일입니다. 꼼꼼히 보시고 신뢰가 되시면,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신 분들만 문의하세요. 전문성, 성실성 두 가지 신뢰되시려면 영상을 많이 보셔야죠.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교포분들도 영상만 보시고
대단히 성실한 대한민국 최고 성실한 유튜버구나. 그 내용 보니까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1년 유료 컨설팅 가입비 선불로 입금하고 회원이 되어도 도움이 되겠구나 판단되신 분들 성함, 땅값만 얼마 예산, 무슨 용도, 어느 지역 몇 평 땅 찾아달라 유료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땅 낙찰 받으셔서 모두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립 성취하시고 좋은 숲에서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사시기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각 내가 현재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가장 안전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경매 공매입니다. 경매 공매 도움드려요. 모두 원하는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립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